건강에 투자라. 안녕하세요, 윤혁사입니다. 오늘은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었잖아요.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지만, 의학적으로 만병통치약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이런 거예요. 영양제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영양제 먹으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을 30분 이상 매일매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 좋은 건 알아요. 아시는데 근데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운동만 잘해도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운동만 잘해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 모든 행위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은 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먹고 있는 영양제의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영양제만 먹는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양제를 하나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식단에 운동만 하게 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있어서 운동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운동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선 운동의 효능에 대해서는 연구가 너무 많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질환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30%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진에 걸렸다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인병, 대사질환에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속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항노화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가포식, 스스로 먹는 거예요. 죽은 세포, 제기능인 다른 세포를 먹어서 이걸 영양물질을 바꿔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일종의 청소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 기능.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나옴과 동시에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우리 몸의 혈관과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항노화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죠. 근육량도 잘 유지가 되고요. 골밀도도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매일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약국의 주 고객층이 70대 분들이세요. 정말 단순하게 나누면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적정한 활동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서 운동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 나눠보면 그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70대, 80대라도 젊은 분들처럼 관절이 건강하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의 중증도가 훨씬 낮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는 그룹은 진짜 빨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겉으로도 티가 나고요. 일단 제일 빨리 티가 나는 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먹는 약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되게 이제 드시는 혈압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의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 초기 단계 1차 선택약들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1차 선택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단 관리도 굉장히 잘 병행을 하시기 때문에 병의 진행이 더딥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 그룹들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병증의 악화가 굉장히 빨리 돼요. 가장 첫 번째 티가 나는 게 혈당 조절이 안 돼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혈관 상태 금방 망가지겠죠. 신경 손상되겠죠. 말초에 있는 조직들 망가지겠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고 망막이 안 좋아져서 시력도 안 좋아지고요. 후각하고 미각도 빨리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고 소화기능도 저하되죠. 근육도 녹아버리죠. 관절에 걸리는 부하도 많아집니다. 관절 염증도 쉽게 생기고요.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맨날 아파요. 맨날 아픈데 이걸 약으로 메꿔야 됩니다. 근데 약으로 메꾸는데 약으로 메꾸다 보면 약간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통증 때문에 통증을 먹으면서 위장장애가 발생하고요. 위장약을 넣습니다. 위장약 때문에 영양 흡수되는 게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건강한 레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대사질환이 악화돼요. 그리고 각각의 대사질환들은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점차 병이 커집니다. 그럼 또 먹는 약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병이 가속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을 이렇게 나눠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 맨날 봐요. 맨날.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시잖아요. 거의 매달 약을 타가시니까. 자, 건강상에서 체크를 하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이래요. 아, 맨날 똑같은 약 주는데 뭐 한 1년씩 줬으면 좋겠네. 아, 나 10년째 약이 똑같아. 근데 10년째 약이 똑같다는 말은 10년 동안의 노화와 병증 진행을 운동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아이고, 역시 병원은 매일매일 가야 돼. 왜냐면 맨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의 단골분들이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누면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없는 시간 쥐어짜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이 건강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이 피곤하고 교감, 부경한 신경 밸런스가 잘 맞춰져요. 잠에 드는 그 과정, 입면의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요즘 인기가 많죠. 멜라토닌.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멜라토닌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때마다 우울감이 들 때마다 저는 섀도우 복싱 했어요. 아무런 돈 없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혼자서 주먹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면은 그 우울감이 빨리 나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운동을 하면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이제 기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정신 건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원활히 분비가 되어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운동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운동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 포식을 통해서 세포를 재정비하여서 항노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기능 향상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레벨을 올린다.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시킨다.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근력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수면의 질도 상승시키고요.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